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이 BTS 사태를 도리어 키워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의 어이없는 반응에 비난이 쏟아졌을 때에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환구시보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화내고 있다는 식으로 시작한 기사는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방탄소년단은 중국 밴이 필요 없다고 말을 했다 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사과를 받겠다. 다시는 중국의 심기를 못 건드리도록 손을 봐주겠다 라고 나선 것입니다. 또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반응과 중국의 치밀한 도발을 확인해봤습니다. BTS에게 벤플리트 상을 수여한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1957년에 설립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 6.25 전쟁에 참여한 후에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단체를 설립했고 그동안 한국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장군의 이런 뜻을 기리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것이 벤플리트 상입니다. 매년마다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당연히 BTS의 RM은 올해 행사는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환구시보가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 중국 국가 존엄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라는 기사를 적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중국의 반응에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고 분노한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와 같은 관영 매체가 시작한 BTS와 한국에 대한 비난 작전은 여러 언론 매체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의 수많은 언론 매체들은 환구시보가 작성한 기사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11일 BTS의 수상소감이 한국 전쟁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역사를 부정했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언론사라고 하면서 BTS의 표현이 중국의 역사를 부정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한 무식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영자 관영 매체라 당연히 영어 트윗이다 보니 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제대로 읽은 것인가? RM의 소감에 왜 중국이 화를 내지? 농담이겠지? 왜 짜증을 내나? 그냥 위구르 주민에 대한 탄압과 미얀마인의 고문을 취재해라. 이렇게 중국의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환구시보의 말도 안 되는 시비와 중국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은 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환구시보는 한미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이 중국 네티즌의 분노를 일으켰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도리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도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쓰는 제품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내려졌다 라고 보도하면서 사태를 도리어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은 전쟁을 치른 한국의 입장에서 참전국의 희생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뿐이다. 중국과 중국 네티즌들은 비상식적이다. 중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없이 시비를 거는 어글리 차이니즈의 모습이다. 과거에도 갭과 벤츠 등도 비슷한 이유로 불매운동 위기에 빠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위터에 BTS의 수상을 축하하며 BTS가 한미 관계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충분히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당신들의 음악은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라는 트윗으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0일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뒤늦게 14일에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중국이 BTS에 대해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 BTS를 지지하는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해외 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에 환구시보는 처음 올렸던 기사를 슬그머니 내립니다.
바이두에 검색하면 나오는 환구15의 원래 기사는 현재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구15가 14일 다시 한국은 중국 팬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라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중국은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국 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팬들을 실망시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로 분노를 표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일상적인 표현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런 중국 팬들은 없어도 된다 라고 많이들 적었습니다. 그 댓글을 중국 환구15는 아주 자극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중국 팬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라고 이해될 만한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14일에 다시 올라온 환구15의 새로운 기사는 한국의 외교부도 유감을 표했는데 한국 언론들은 중국 네티즌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의 외교부는 중국 국민의 이해와 유대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정을 증진시키는 것을 공동 추구하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고 소개합니다. BTS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가 서로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도 한국 언론들은 중국 네티즌을 자꾸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당연한 분노를 과잉 반응, 트집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 팬들은 필요 없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구15는 또다시 중국 네티즌들이 더 분노하도록 충동질하는 기사를 다시 올린 것입니다. 해외의 거센 분노에 살짝 물러나는 척했던 환구15가 만만한 한국을 또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환구15는 벤플리트 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잊지 않고 합니다. 벤플릿 어워드의 기원은 무엇일까? 라며 한국 전쟁 때 중국을 상대로 싸웠던 미8군 사령관이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미 양국 외교부가 논평을 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BTS와 소속사는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 당장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어차피 한바탕 비난전은 끝났다고 보고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또 시비를 걸고 있는 중국과 중국 네티즌들입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양국은 친선을 서로 노력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는데도 BTS를 대상으로 완전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일본과 함께 후진국가 중국을 상대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한국은 피곤하네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이후 면역을 주장하며 파격적인 유세 재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로 생중계된 플로리다 샌퍼드 유세를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던지며 시작했다. 유세마다 울리는 음악인 미국의 은총울과 함께 등장한 그는 현장을 채운 군중들에게 봉투에 담은 마스크를 여러 개 던져줬다. 제 손으로 박수를 치며 청중들의 호응을 유도한 그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이 아주 많다라며 우리 경쟁자인 슬리피조도 오늘 유세를 열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 플로리다에 돌아와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후 유세에서 당신들의 기도와 지지에 동력을 얻고 겸허해졌다라며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끝낼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전 그 어떤 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바이든이 47년 동안 한 일보다 4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이념 공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가장 국가적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향해서는 그린 뉴딜이 후원자라며 사회주의 의료 보장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이 사람들은 미쳤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 또 바이든은 좌익 극단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자에게 통제된다라며 그가 이기면 급진 좌파가 나라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치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유세 초반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거론한 뒤 그들은 100% 샤프하다라고 찬사를 보낸 것이다. 이어 우리에겐 100%가 아닌 출마자가 있다. 80%도 60%도 아니다라고 했다. 바이든 후보를 겨냥한 말이다. 북한이 알래스카 미사일 방어 체계 제압 가능성이 거론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음에도 정적을 비난하며 김 위원장을 칭찬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를 치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환상적인 미 연방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당선 시 대법관 확대론을 거론, 바이든은 대법관 구성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한다라고 몰아세웠다. 이세에선 자신의 코로나19 극복을 과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겨냈고 이제 그들은 내가 면역됐다고 한다라며 나는 매우 강력하다고 느낀다. 저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 걸어 들어가 군중 속 모두와 키스하고 싶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속 사람들과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거듭 말한 뒤 당신에게 크고 깊은 키스를 할 것이라고 과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간 자신을 치료한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날 유세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알린 뒤 첫 공식 선거 유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백악관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지지자들을 초청해 연설을 했었다. 일각에선 그가 퇴원하고 백악관 오벌 오피스 업무에도 복귀했지만 여전히 타인의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유세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백악관은 케일리 메커넨이 대변인을 통해 타인에 대한 전염 우려가 없다는 숀 홀리 대통령 주치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듣기 위해 현장에 모인 군중들은 거리 두기 없이 자리를 붙여 앉았으며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여전히 민낯이거나 마스크를 덕에만 걸치는 턱스크를 한 사람도 많았다. 트럼프, 김정은의 100% 샤프의 북열병식은 거론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자신이야말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지도자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미봉토를 위협할 신형 무기를 선보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자신의 외교 역량을 자랑할 때 언급해온 북한 레퍼토리의 반복 수준이었을 뿐 열병식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일절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센퍼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중국의 시 주석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을 보라. 우리가 김정은과 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반문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 위원장과 신뢰를 쌓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에 대해 그들은 100% 샤프하다라고도 말했다. 뒤이어 바이든 후보는 이들과 비교해 60%에도 못 미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과거보다 진일보하며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폭스 소속 기자는 전날 트위터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열병식에 진짜로 화가 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을 거론한다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강한 경고나 비판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자신의 외교 성과와 역량을 자랑하기 위해 북한을 언급하던 기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태도에는 북한의 전략무기 진전을 문제 삼을 경우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를 둘러싼 비판론을 촉발하는 등 오히려 대선 전국에서 불리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또 오는 11월 3일 대선일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현상 유지의 방점을 찍은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행정부 고위